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드디어 귀국했습니다. 금이 환영, 비단 옷을 입고 모국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를 원했을 텐데 세상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죠. 반기문의 귀환,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동생과 조카가 뇌물 사기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귀국 전날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23만 달러 수수설도 있었고, 반기문 전 총장으로서는 이 문제는 엄청난 악재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덕성에도 큰 타격이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친인척 비리가 아주 여러 차례 불거졌었고요. 특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최순실, 뭐 이건 친인척은 아니지만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탄핵 소추까지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동생과 조카가 이렇게 연루가 된 대형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아마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깊은 여운과 뭐 인상을 남겼다 이런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국민들이 이제 그분이 원래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어떤 그 관련된 범법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 수 좀 접어주고 오는 게 있었는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굉장히 청렴한 공직자, 청렴한 국제 지도자 이런 이미지로 이제 계속 있어 왔는데 자꾸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까지 이렇게 의혹이 번지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좀 의구심을 좀 자아나게 하겠죠. 네. 일단 내용이 이제 뇌물하고 돈 세탁 이런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검찰, 연방검찰에서 상당히 좀 강한 톤으로 이 사람들이 이 범죄 혐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쾌하게 하는 뇌물과 사기를 저질렀다. 상당히 좀 고강도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명성을 이용했다. 이런 진술과 증거들이 이제 수사 기록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아닌데요. 이도훈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잘 몰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과연 이 국민들이 받은 상처를 벗어날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드는. 그 워딩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면 반기문 전 총장한테 직접 물어보고 그 워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몰랐을 거다, 아는 바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으로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저는 공식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 그때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도 우리는 총장의 명성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태 심각성을 아직 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관 특유의 어떤 그 뭉치는 스타일이 이른바 그 기름장어 수법으로 이 사태를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태가 언론에 어제 보도가 돼서 처음 알려진 게 아니라 작년부터도 뭐 야권에서 이 문제를 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의혹 제기를 했었거든요.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이죠. 네. 언론에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를 향한 기본적인 검증 항목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의 이제 범법 행위, 전과 이런 비리 문제 이런 게 있을 테고 뭐 병역, 재산 또 뭐 도덕성 뭐 이런 게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또 검증이 또 시작될 걸로 봐야겠습니다. 한겨레 정치 담당 에디터 박용현 에디터가 이제 칼럼으로 쓴 내용인데요. 사실은 보수 내지 현재 여권의 가치관하고 유엔이 지향하는 가치관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그 전교조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유엔의 요구사항이고요. 그거보다 좀 더 예민한 게 동성애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유엔의 권고사항이고요. 실제로 반기문 전 총장이 동성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여권 보수 세력의 어떤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기독교 교단에서는 동성애 이런 문제는 사실은 도저히 좀 참을 수가 없는
반감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른바 좀 친여 성향의 언론 내지 보수 성향 언론에서 좀 봐줄 가능성. 어차피 이제 보수 세력이 이제 유일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네. 검증을 좀 대충 설렁설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선 기간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언론에서 바짝 붙어도 이 검증을 제대로 하기가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검증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활약한 또 종편의 힘도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이제 궁금한 포인트인데 말씀 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 단순한 어떤 뭐 일반적인 도덕성 검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검증이 필요하고 이제 그게 들어갈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지금 어쨌든 귀국하면서 공식 캠프가 꾸려진 것 같습니다. 반기문의 사람들, 반기문을 누가 돕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주목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로는 이제 이분 자체가 외교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외교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이 합류돼 있고, 그렇게 이제 크게 봤을 때 두 축인데, 현재까지는 이제 실무 초반 아주 이제 기초 지원을 위한 팀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김숙 전 유엔 대사가 가장 최측근으로서 모든 총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옛날에 친박계, 예를 들면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이런 분들도 합류를 했고, 또 옛 이명박계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나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이런 분들도 옆에서 좀 돕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반기문 총장한테 정치적인 조언을 하던 사람들이 3대 불가론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교관들한테 둘러싸면 안 된다. 둘째는 충청도 지역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친박에게 업히면 안 된다. 이 이제 3대 불가론을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친박에 업히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해소가 됐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충청도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하고 외교관들한테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3대 불가론까지 얘기해가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직은 그런 모양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을 맡은 이도훈 전 서울신문 부국장이죠. 이분도 이제 외교부에 올해 출입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외교부 인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여기 합류한 걸로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쪽에다가 그랬더니 명단을 좀 정확히 확인하고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언론에 대한 불만 같은 표시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 확인되는 명단은 곽승준 당시 이제 국정기획수석, 또 이동관 전 홍보수석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확인되는 명단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쪽 캠프에 결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좀 정확히 확인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지난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신들은 청와대에서 나하고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처신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히려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고요.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귀국해서 전직 대통령들한테 인사를 하러 다니게 돼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한테는 맨 마지막에 좀 왔으면 좋겠다. 난 또 지금 곧 해외에 좀 나가야 되는 일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반기문 총장하고 약간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MJP 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MB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그렇게 전면적으로 결합을 하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핵심은 외교부 라인, 그게 핵심이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매일경제가 반기문의 7대 공약, 경제 공약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캠프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오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반기문 주변의 어떤 조직의 혼선 이걸 이제 보여주는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발적인 반기문 팬클럽도 상당히 우후죽순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노사모 이후에 정치인들 팬클럽이 이제 많이 생기고
팬클럽 정치, 뭐 이게 상당히 이제 대중화된 상황인 것 같고, 반기문 전 총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여러 가지 팬클럽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자발적인 팬클럽 정치,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레이스에 독이 될까요? 어떻게 약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팬클럽은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네. 정치인한테 뭐 팬클럽, 지지자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고기와 물, 이런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반기문 팬클럽이 과거에 이제 노사모처럼 어떤 그 열정적인 그 자발성을 담보로 해서 모이는 사람들이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은, 약간의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조짐이 전국에서 좀, 일어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어떤 그 구체적인 사건으로 첩보 같은 것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고요. 그 숫자를 보면 그 팬클럽이라고 해가지고 반기문을 사랑하는 네. 모임 반사모, 반딧불이. 그리고 반딧불이, 네. 반사모 3040이라는 데도 있고 반기문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 뭐 글로벌 반기문 국민협의체, 또 반기문 대통령 출마 요청 범국민운동본부 뭐 이렇게 한 7, 8개 네. 또 그 뒤에도 계속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캠프 실무팀이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또 이 그 팬클럽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이제 김봉현 전 호주 대사가 그 캠프에 합류했는데 이분이 그쪽에 이제 어떤 총무 역할을 하면서 캠프에 하면서 이런 팬클럽들 좀 자제시키고 이런 역할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팬클럽 못지않게 이제 좀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세력연합을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이제 헤쳐모여야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반기문 총장이 지금의 지지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아마 여권은 반기문 중심으로 아마 세력이 다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야권에서도 이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분은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개헌을 고리로 반기문 총장하고 좀 정치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기문 중심의 어떤 연합, 연대, 뭐 이걸 보면 일단은 반기문 전 총장은 충청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음성에서 태어났고 충북, 그리고 충주에서 이제 자랐고요. 오래전부터 이제 그 고향이 들썩인다는 이제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 쪽에서 뉴 DJP 연합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박지원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합 전략 이번 대선에서도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다수 국민들이 뭐 그렇게 동의해주고 또 연합이 양세력이 그 순조롭게 손을 잡으면 당연히 뭐 효과를 내고 집권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DJP 연합이 이제 예전에는 어떤 큰 명분이 있었죠. 정권 교체라는 명분을 가지고 호남이 한번 정권, 그러니까 김대중을 내세워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충청이 좀 도와주면 이제 힘이 되니까 해서 그런 어떤 일단 큰 명분을 쥐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 그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뉴 DJP 연합이라는 거는 사실 반기문 총장을 그 누구도 정권 교체라고 보지를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네. 보수 네. 후보이고 해서 그런 명분상에서 어떤 그 과연 국민들 다수가 동의를 해줄지 하는 점하고 실제로 봐도 호남에서도 이 지지율을 보면 문재인 전 그 민주당 대표가 반기문 전 총장보다 많이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 반 총장은 충청하고 대구, 경북 이 정도에서만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남 주민들도 호남 시민들도 반 총장과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를 썩 원치는 않는 거 아닌가 현재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의당의 문제인데 국민의당이 지금 안철수 독자 완주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연대론을 안철수 불사르겠다. 그렇죠. 자강론을 네. 주장하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있고 반면에 또 호남 의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호남 그 국민들 유권자들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하나로 여권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 고려할 때 보면 일단 DJP 연합, 뉴 DJP 연합이라는 게 참 순조롭게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봅니다. 네. 예, 지역주의가 정치 현실에서 작동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뭐 경상도에서 몰표가 나왔다고 해도 그쪽에서는 정 대통령이 김대중 호남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속을 했던 거고요. 충청도의 경우에는 95년에 지방선거 때 그 충청도 핫바지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김종필 총재가 네. 우리 충청도가 핫바지냐 이제 이 말로 지역주의를 자극해서 자민련이 충청권을 싹쓸이했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97년 DJP 때도 영남 패권주의에 맞서서 백제권 연합, 호남과 충청이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런 저항적 지역주의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네. 표로 연결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충청도가 뭉치자. 이건 뭐 아무런 뭐 명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 이제 뭐 이런 책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반기문이 55%, 문재인이 45%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반기문이 된다. 이렇게 돗자리 깔았네. 예, 계산까지 아예 그 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충청권에서 70%에서 80%를 반기문이 득표한다. 또 충청권 인구가 좀 많은 인천이나 강원도에서는 네. 반기문이 이제 많이 이긴다.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을 해서 반기문이 55대 45면은 굉장히 많이 이기는 네. 건데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놨던데 저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충청도는 경상도나 전라도, 호남하고 좀 달라서 그렇게 어느 한쪽에다 몰아주는 지역주의 감정은 아닙니다. 네. 이쪽에 이제 살아봤거나 충청권의 정서를 아는 사람들은 잘 아는 얘기인데요. 지금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충청권에서 몰표가 나오지는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반기문 전 사무총장 10년 동안 유엔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없던 시간에 대한민국은 많이 변했죠. 헬조선으로의 귀환을 일단 환영합니다. 엉망이 된 이 나라를 제대로 재정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주자를 향한 기본적인 검증 항목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의 이제 범법 행위, 전과 이런 비리 문제 이런 게 있을 테고 뭐 병역, 재산, 또 뭐 도덕성 뭐 이런 게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또 검증이 또 시작될 걸로 봐야겠습니다. 한겨레 정치 담당이 돼서 박용현 에디터가 이제 칼럼으로 쓴 내용인데요. 사실은 보수 내지 현재 여권의 가치관하고 유엔이 지향하는 가치관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그 전교조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유엔의 요구사항이고요. 그거보다 좀 더 예민한 게 동성애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유엔 권고사항이고요. 실제로 반기문 전 총장이 동성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여권 보수 세력의 어떤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과 뭐 인상을 남겼다 이런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국민들이 이제 그분이 원래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어떤 그 관련된 범법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 수준 접어주고 예. 보는 게 있었는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굉장히 청렴한 공직자, 청렴한 국제 지도자 이런 이미지로 이제 계속 있어 왔는데 자꾸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까지 이렇게 의혹이 번지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좀 의구심을 좀 자아내게 하겠죠. 네. 일단 내용이 이제 뇌물하고 돈 세탁 이런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검찰, 연방검찰에서 상당히 좀 강한 톤으로 네. 이 사람들이 이 범죄 혐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쾌하게 하는 뇌물과 사기를 저질렀다. 상당히 좀 고강도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명성을 이용했다. 이런 진술과 증거들이 이제 수사 기록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아닌데요. 이도훈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어요.
보수 기독교 교단에서는 동성애 이런 문제는 사실은 도저히 좀 참을 수가 없는 반감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른바 좀 친여 성향의 언론 내지 보수 성향 언론에서 좀 봐줄 가능성. 어차피 이제 보수 세력이 이제 유일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검증을 좀 대충 설렁설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선 기간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언론에서 바짝 붙어도 이 검증을 제대로 하기가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검증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활약한 또 종편의 힘도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이제 궁금한 포인트인데 말씀 주신 걸 종합해 보면 단순한 어떤 뭐 일반적인 도덕성 검증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검증이 필요하고 이제 그게 들어갈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지금 어쨌든 귀국하면서 공식 캠프가 꾸려진 것 같습니다. 반기문의 사람들, 반기문 쓸 것이다. 잘 몰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과연 이 국민들이 받은 상처를 벗어날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드는. 그 워딩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면 반기문 전 총장한테 직접 물어보고 그 워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몰랐을 거다. 아는 바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으로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저는 공식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 그때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도 우리는 총장의 명성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태 심각성을 아직 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관 특유의 어떤 그 뭉치는 스타일이. 이른바 그 기름장어 수법으로 이 사태를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태가 언론에 어제 보도가 돼서 처음 알려진 게 아니라 작년부터도 뭐 야권에서 이 문제를 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의혹 제기를 했었거든요.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이죠. 네. 언론에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드디어 귀국했습니다. 금이 환양, 비단 옷을 입고 모국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를 원했을 텐데 세상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죠. 반기문의 귀환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동생과 조카가 뇌물 사기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귀국 전날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23만 달러 수수설도 있었고, 반기문 전 총장으로서는 이 문제는 엄청난 악재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덕성에도 큰 타격이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친인척 비리가 아주 여러 차례 불거졌었고요. 특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최순실, 이건 친인척은 아니지만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탄핵 소추까지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동생과 조카가 이렇게 연루가 된 대형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아마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깊은 여운. 대선 주자를 향한 기본적인 검증 항목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의 이제 범법 행위, 전과 이런 비리 문제 이런 게 있을 테고 뭐 병역, 재산 또 뭐 도덕성 이런 게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또 검증이 또 시작될 걸로 봐야겠습니다. 한겨레 정치 담당 에디터 박용현 에디터가 이제 칼럼으로 쓴 내용인데요. 사실은 보수 내지 현재 여권의 가치관하고 유엔이 지향하는 가치관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그 전교조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유엔의 요구사항이고요. 그거보다 좀 더 예민한 게 동성애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유엔의 권고사항이고요. 실제로 반기문 전 총장이 동성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관련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여권 보수 세력의 어떤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기독교 교단에서는 동성애 이런 문제는 사실은 도저히 좀 참을 수가 없는
반감 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른바 좀 친여 성향의 언론 내지 보수 성향 언론에서 좀 봐줄 가능성. 어차피 이제 보수 세력이 이제 유일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네. 검증을 좀 대충 설렁설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선 기간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언론에서 바짝 붙어도 이 검증을 제대로 하기가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겨레 신문 같은 데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검증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활약한 또 종편의 힘도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이제 궁금한 포인트인데 말씀 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 단순한 어떤 뭐 일반적인 도덕성 검증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검증이 필요하고 이제 그게 들어갈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지금 어쨌든 귀국하면서 공식 캠프가 꾸려진 것 같습니다. 반기문의 사람들, 반기문을 누가 돕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주목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로는 이제 이분 자체가 외교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도 외교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이 합류돼 있고, 그렇게 이제 크게 봤을 때 두 축인데, 현재까지는 이제 실무 초반 아주 이제 기초 지원을 위한 팀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김숙 전 유엔 대사가 가장 최측근으로서 모든 총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옛날에 친박계, 예를 들면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이런 분들도 합류를 했고, 또 옛 이명박계의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나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이런 분들도 옆에서 좀 돕고 있습니다. 본래 이제 반기문 총장한테 정치적인 조언을 하던 사람들이 3대 불가론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교관들한테 둘러싸면 안 된다. 둘째는 충청도 지역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친박에게 업히면 안 된다. 이 이제 3대 불가론을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친박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드디어 귀국했습니다. 금이 환양, 비단 옷을 입고 모국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를 원했을 텐데 세상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죠. 반기문의 귀환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동생과 조카가 뇌물 사기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귀국 전날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이제 23만 달러 수수설도 있었고 반기문 전 총장으로서는 이 문제는 엄청난 악재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덕성에도 큰 타격이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친인척 비리가 아주 여러 차례 불거졌었고요. 특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최순실, 뭐 이건 친인척은 아니지만 친인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탄핵 소추까지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동생과 조카가 이렇게 연루가 된 대형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아마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깊은 여운과 뭐 인상을 남겼다 이런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국민들이 이제 그분이 원래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어떤 그 관련된 범법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 수 좀 접어주고 오는 게 있었는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굉장히 청렴한 공직자, 청렴한 국제 지도자 이런 이미지로 이제 계속 있어 왔는데 자꾸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까지 이렇게 의혹이 번지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좀 의구심을 좀 자아나게 하겠죠. 네. 일단 내용이 이제 뇌물하고 돈 세탁 이런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 검찰, 연방검찰에서 상당히 좀 강한 톤으로 이 사람들이 이 범죄 혐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쾌하게 하는 뇌물과 사기를 저질렀다. 상당히 좀 고강도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명성을 이용했다. 이런 진술과 증거들이 이제 수사 기록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건은 아닌데요. 이도훈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잘 몰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과연 이 국민들이 받은 상처
벗어날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드는. 그 워딩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면 반기문 전 총장한테 직접 물어보고 그 워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몰랐을 거다, 아는 바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으로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저는 공식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 그때 직간접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도 우리는 총장의 명성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태 심각성을 아직 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관 특유의 어떤 그 뭉치는 스타일이 이른바 그 기름장어 예. 수법으로 이 사태를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 사태가 언론에 어제 보도가 돼서 처음 알려진 게 아니라 작년부터도 뭐 야권에서 이 문제를 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의혹 제기를 했었거든요.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이죠. 네. 언론에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착각이 업히면 안 된다. 이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해소가 됐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충청도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하고 외교관들한테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3대 불가론까지 얘기해가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직은 그런 모양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을 맡은 이도훈 전 서울시무 부국장이죠. 이분도 이제 외교부에 올해 출입했던 기자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외교부 인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거 여기 합류한 걸로 언론 보도 나오고 있는데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쪽에다가 그랬더니 명단을 좀 정확히 확인하고 썼으면 좋겠다. 이런 그 언론에 대한 불만 같은 표시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 확인되는 명단은 그 곽승준 당시 이제 국정기획수석 또 이동관 정 홍보수석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확인되는 명단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쪽 캠프에 결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좀 정확히 확인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지난 연말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신들은 청와대에서 나하고 일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처신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히려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고요.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귀국해서 전직 대통령들한테 인사를 하러 다니게 돼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한테는 맨 마지막에 좀 왔으면 좋겠다. 난 또 지금 곧 해외에 좀 나가야 되는 일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반기문 총장하고 약간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을